여러분, 만약에 2,300억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CEO가 바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300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요, 세금 한 푼 없이 그대로 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세율이 정확히 딱 0%. 보통 우리가 배당소득 받으면 세금이 거의 절반, 5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받으면 500억은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0원이었다는 거죠.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쓰려고 거의 뭐 골드러시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열풍이 그냥 뭐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작년에 36개 회사가 이 방법을 썼는데 올해는요, 무려 100만 개가 넘을 걸로 보여요. 아니, 1년 만에 거의 4배가 뛴 거예요, 4배가. 이건 뭔가 마감 임박이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회사들 이름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셀트리온, 에코프로, KCC, 한미사이언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곳들이 지금 앞다퉈서 우리도 이거 하자고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 전략의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걸까? 지금부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의 출처.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 배당은요,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 즉 이익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감액 배당은요, 번 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라는 다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바로 이 차이. 이 차이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자본잉여금이 대체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비즈니스로 번 돈이 아니라 원래 주주 쌈짓돈의 일부였다는 거죠. 이걸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세법에서는 이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금 돌려주는 거네? 그럼 세금 매길 필요 없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물론 아무 때나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배 규칙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회사의 공식적인 자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거의 1.5배, 즉 150억까지는 회사에 꼭 남겨두어야 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자본 잉여금은 얼마든지 세금 없이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제 와서 막히게 생겼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갑자기 뽕 하고 나타난 꼼수는 아니고요. 시작은 1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1년에 상법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 세법에 이건 비과세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사실 원래 의도는 좋았어요. 기업들 돈 좀 융통성 있게 쓰라고 길을 터준 거였죠.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었죠. 너무 많은 기업, 특히 대주주들이 이걸 완전 절세 꿀팁으로 써먹으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칼을 빼든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이거 손 좀 봐야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섰어요. 자, 이제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요, 금융이랑 세금의 세계에서는 늘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같은 거예요. 모든 절세 정력에는 일종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소수의 전문가들이 법의 빈틈을 발견합니다. 2단계, 몇몇 똑똑한 기업들이 조용히 꿀을 빨죠. 3단계,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달려드는 대유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때 정부가 어허 하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감액 배당은요, 정확히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냐고요? 전혀요.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뭐 임원 퇴직금으로 절세하던 거, 자사주 매입으로 하던 거, 특허권 이용하던 거, 수많은 기발한 방법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거쳐서 결국엔 막히거나 축소됐어요.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감액배당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부가 이렇게 문을 하나 닫으면 전문가들은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문을 찾아내거든요. 이건 뭐 끝나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 문은 어디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열리게 될까요?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